그 이름을 전 장성범이고. 저 이명주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주부인만큼 또 두 분께 궁금한 점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또 객석으로 여러분께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게 미국 미네소타에서 해외 로케이션이 포함된 영화였고 또 일부는 또 해외 프로덕션과 국내 제작사가 협업한 영화인 만큼 기획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영화입니다. 그래서 먼저 두 분께 이 작품에 어떻게 합류하게 되셨는지 그 합류 과정을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예, 일단은 대본이 들어와서 오디션을 보게 됐고요. 오디션만 한 4-5번 본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께서 미국에 계셨기 때문에 줌으로 봤습니다. 줌으로 영상통화하면서 이게 맞나? 처음에 뭐 20매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왜냐면 일단 대본을 읽었을 때 보셨다시피 외국으로 나가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믿지 못했어요. 이걸 진짜 나간다고. 왜냐면 이게 21년도 5월에 찍은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4년 만에 공개가 되는 건데 그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난리통에 외국으로 어떻게 나가요? 근데 독립영화예요. 하고 싶은데 이게 될까요? 라는 마음으로 오디션에 임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를 만났고 또 캐스팅 디렉터님께서 같이 오디션을 봐주셨어요. 캐스팅 디렉터가 어떤 직책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배우들을 이렇게 회사에다가 소개시켜주는 그냥 아예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여기서 남편분 역할을 해갖고 총 맞는 연기도 해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오디션 봐가지고 했습니다. 예. 네, 영주 배우님도. 네, 저도 마찬가지로 오디션 보고 했었고요. 그냥 회사에서 처음에 일단 영어 조금 할 수 있는 배우를 찾는다고 해서 오디션을 임했고, 마찬가지로 혼자 첫 번째는 줌 미팅으로 감독님이랑 오디션 보고, 두 번째 미팅 때 성공 오빠랑 같이 만나서 같이 연기를 캐스팅 디렉터님이 총 맞는 남편 역할 해주시고, 우리는 그 주택에서 조용히 해! 막 이런 거를 줌 미팅으로 감독님을 뵈면서 그렇게 오디션을 봤던 기억이 엄청난 경쟁력을 뚫고 된 친구예요. 또 오디션 당시에 감독님이 좀 어떤 것들 위주로 질문하시던가요? 기억하세요? 4년 전 기억이죠? 일단은 그 한국 배우 드라마 연기하는 사람들 정말 싫어하셨다. 그 기억이 강렬합니다. 어떤 의미에서일까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한국 배우들의 연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네. 나 연기해! 라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요 대본 같은 경우에도 오디션이지만 대사가 하나도 안 보여서 그냥 이게 다 직역이잖아요. 네. 다 영어 원문이었는데 이제 이걸 어렌지하면서 한국식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입에 안 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즉흥 연기를 했는데 붙었더라고요. 아무튼간에 그 전형적인 뭐랄까 나 연기해, 나 대사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그럼 다 커트당했던 걸로 좀 기억이 나요. 영주 배우 혹시 기억나는 저 질문? 같은 경우는 제 캐릭터 자체가 한번 인격이 변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 그 차이를 확실하게 줬으면 좋겠다가 감독님의 그 요구셔서 초반에 그 브로큰 잉글리시라고 하죠. 콩글리시 같은 거를 너무 또 헬로우 이렇게 하는 것도 원하지 않으셔서 그거가 너무 어색하지 않은 브로큰 잉글리시와 그리고 약간 완전 외국인 같은 이제 그 차이를 명확하게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가 가장 큰 요구였던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지금 두 분도 말씀해 주셨지만 작품을 감상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논리 구조가 관객한테 직접적으로 다가오진 않는 작품입니다. 우선 태민이의 궤적을 우리가 따라가지만 그래서 영화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는 이제 영화를 다 본 이후에 관객들이 사후적으로 재배치 혹은 되조립을 해야 좀 각자만의 의미가 생기는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두 분은 처음에 텍스트로 쓰인 이 작품의 시나리오를 읽고 어떤 이 작품의 우리가 플롯이라고 하는 그런 서사 구조가 좀 어떻게 다가오셨을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저는 한 번에 이해를 했거든요. 이게 전혀 어려운 대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동현이가 많더라고요. 동현이가 누구냐면 여기는 어차피 그런 자리니까 조금 그런 단어를 쓰면 그냥 와이프 오브 친구인데 웃어주세요. 아이고 이런 자리예요. 아무튼 그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영화 딱 끝나고 나서 제가 물어봤죠. 영화 어떻게 봤니? 성구아, 나는 영화 상당히 직관적으로 봤다. 그래? 어떤 거 같아? 어떤 내용인 거 같아? 여자애가 기억 상실에 걸렸다라고 난 생각을 했다. 영화를 보신 거죠? 그렇죠. 그래 동현아, 너 진심이야? 그럼 나는 영화를 상당히 직관적으로 봤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설명을 해주셨어요. 1시간 반 동안. 영화 러닝타임만큼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도 분명히 도메인 같은 팩션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랑스러운 거예요. 확실하게 재밌게 봤으면 그걸로 된 거죠. 마이크 넘기세요. 근데 저는 미안하지만 저는 사실 한 번에 이해를 도면이야? 예, 약간 그래가지고 저는 잠깐만 여기가 여긴 거고 여기가 여긴 거지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그 구다리라고 하죠. 그 구다리가 정확하게 어떤 포인트인지 알아야 연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좀 세밀하게 좀 봤던 제가 장배우께 하나 여쭤보면 이렇게 끝없이 도주하고 또 이제 민지를 찾아 추적하는 그 궤적이 사실 우리가 영화의 전반적인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 보면 그 긴 동선 중에 이를테면 뭐 스프링클러 활용해서 피를 담는 장면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 미네소타 곳곳에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도주하고 또 추적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절묘하게 쓰였다는 인상을 영화를 보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주의 동선 내지는 도주나 추적 중에 사용하는 교통수단, 지형 지물 같은 것들이 시나리오에도 명시가 되어 있었나요? 일단은 이 영화는 여기 지금 NHI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다 똑같은 얘기 들어서 재미없으시겠지만 요거 24일 만에 찍었어요. 한 달이 안 돼서 찍었고 비자가 안 나와서 가자마자 찍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진짜 오자마자 바로 찍었고 그러니까 뭐 대본을 두고 뭐 이 상의를 하고 할 시간이 없었어요. 일단 전 영어를 못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보기는 봐요. 근데 저 때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을 때라 감독님께서도 성범?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뭐 무슨 얘기를 해도 뭐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정말 동물적으로 찍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상의를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서 요 타이밍이 이렇게 돌아오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대부분 그냥 직감독이 하듯이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찍으면서 제일 많이 했던 건 감독님께 엄머? 오케이? 너? 엄머? 오케이. 패스트, 노 타임. 왜냐면 시간이 없어요. 쫓겨나게 생겼단 말이죠. 그리고 다 밤신이에요. 저희 미네소타가 상당히 추워요. 5월달인데 저희 롱패딩 입어도 이 살이 아주 그냥 깎이는 듯한 추위였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빨리 졌단 말이죠. 그리고 해가 빨리 떠요. 이게 맞나? 아무튼간에 밤인데 시간이 짧았다라는 거 그게 포인트고 그러니까 시차가 4번씩 바뀌었죠. 아침 씬을 찍고 나서 드디어 시차에 적응해서 잠이 들라고 하면은 다음 주부터 밤부터 찍어요. 그리고 밤 씬이 끝나면 다음 주부터는 또 아침부터 찍고 그래서 아주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말은 안 통하는데 상의할 시간은 적었고 그냥 되는 대로 찍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그 말씀하셨던 질문에 다 좀 덧붙이자면 오빠가 되게 대단한 게 정신이 없는 상황이고 물론 스프링클러나 어떤 몇몇 같은 경우는 이제 감독님이나 대본에 나와 있는 것도 있겠지만 되게 대단한 게 그냥 그 순간의 상황에 가서 그 주변에 있는 주변 그것들을 굉장히 잘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눈에 보이는 걸 잡고 쓰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긴장하고 하면 이게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오빠 같은 경우는 그냥 주변에 정말 실제로 보고 사용할 수 있는 걸 사용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진짜 저 사람 그냥 노는구나 여기서 와 멋있다 이 생각을 했던. 오늘은 마지막 지구이니까 싫은 티는 내지 않겠습니다. 고맙다. 아무튼 스프링클러 얘기를 잘 안 했네요. 그냥 스프링클러 거기 있을지도 몰랐고요.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없고 로케를 막 다 정해는 놓으셨는데 안 맞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고민하시다가 일단 저기서 한번 땡겨볼까?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그러니까 보니까 발 한번 씻어볼까? 뭐 이런 그런 거죠. 예. 뭐 정해진 건 없었습니다. 굉장히 즉흥적으로 현장에서 탄생한 장면이 많았고 또
소통의 제약이 분명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화라는 공통의 언어로 소통하신 촬영 현장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 와서 듭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이제 영화 속으로 들어가 볼까 싶어요. 이게 짧은 시간에 말씀해주신 대로 24일 안에 굉장히 낯선 지역에서 밀도 높은 촬영을 하셨어야 할 텐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촬영을 위해 머물렀던 미네소타의 어떤 풍광 내지는 미네소타주 전체의 어떤 분위기가 두 분께 좀 어떻게 다가왔을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작중에 태민과 민지처럼 낯선 이국에서 경험한 어떤 흥미로운 사건 같은 것들이 있다면 관객분들께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미네소타가 미국에서 평화롭기로 아주 그지없는 베스트 도시입니다. 그리고 강이 하나 있는데요. 중간에 바다 같은 파도 치는 뭐가 나오잖아요. 그 강입니다. 그 절벽이 있는 그렇죠. 그 강이에요. 세계 5대 강 중에 하나가 미네소타에 있습니다. 상당히 넓고 그냥 살면서 파도 치는 강은 처음 봤어요. 그리고 저기가 이제 동양인이 저희 둘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게 봤던 게 기억이 나고 그리고 진짜로 사람이 없어요 동네에. 그러니까 무슨 사이런트 힐도 아니고 야 이거 개봉할 때까지 진짜 이게 혹시 사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중간에는 그게 사라졌고 재밌는 에피소드라고 한다면 그 담배 태우시면서 저희 근처에 산책하시던 강아지를 끌고 두 마리를 그 할머님이 생각이 나는데 옆에 오셔갖고 뭐 하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강아지에게 관심이 더 많은 개 이름을 물어봤죠. 그러니까 하나는 피스톨이고 하나는 블렛이에요. 무서운 동네예요. 그렇죠. 건들면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또 재밌었던 거는 거기는 이제 사슴도 진짜예요. 사슴이 막 돌아다니고 막 저분들은 막 대마초도 피고 이래요. 아이고. 너도 이래. 마이크. 저한테 권유를 하더라고요. 쉽지 않은 안 된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영주 배우도 혹시 저도 그 말했던 것처럼 그 사슴이 동네 그 도둑고양이처럼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호텔 앞에 나오면 여기 사슴이 있어요. 오 진짜 신기하다. 막 이렇게 봤고 저 한국에서 그렇게 사슴이 대로변에 돌아다니진 않으니까요. 네, 그냥 집 앞 마당에 와서 뭐 먹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현장에서 24일간 촬영하신 어브로드 함께 보셨는데요. 이제 좀 영화 내부의 몇 가지 장면들에 관해서 먼저 좀 여쭤볼까 싶습니다. 먼저 영화에서 이제 컷 편집 없이 길게 이어지는 롱테이크 장면들이 몇 차례 있잖아요. 특히 왜 태민이랑 민지가 처음 산장에 들어가서 이제 신랑이고 하고 이제 민지가 씻으러 가고 하는 장면 제가 세봤더니 6분 정도 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어쨌든 컷 없이 편집 없이 이어지는 촬영이 좀 많은데요. 이런 촬영을 위해서 좀 동선이나 대사합을 맞추는 그런 리허설 과정 같은 것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카메라 감독님이 일주일 전에 바뀌셨어요. 전에 일주일 간격으로 바뀌었어요. 아니 일주일 전에 네. 일주일 전에. 네, 어벤져스 찍겠다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보 하칼라 맞지? 보 형님을 미네소타에 급하게 이렇게 구했습니다. 네, 소소문을 해서. 그래서 보 형님이랑 거의 연애를 했어요 저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카메라가 얼마나 크고 무겁겠습니까, 그죠? 이걸 어깨에 짊어지고 다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급하게 뛰어가면 이분은 넘어지거나 다쳐요. 그러니까 저는 눈은 여기 달렸지만 진짜로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 형님이 지금 나랑 간격이 어느 정도 될까 이 정도 속도면 쫓아오겠지. 민지야 하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고 24일을 내내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모습은 저는 이 영화를 조반니 형님보다 보아카라 형님이랑 더 찍은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죠. 이제 끊임없이 그 존재를 의식하면서 촬영을 하셨을 테니까요. 지금 말씀해주신 바에 의하면. 아니 짜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고 뭐 모니터링을 해갖고 플레이백을 해서 이럴 시간이 없어요. 하루에 수많은 씬들을 찍어야 되니까 한 씬만 파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그 보영님이 그 경찰차 추격할 때 자전거 제가 천식 한번 빨아들이고 도망가잖아요. 거기서 에픽 이랬단 말이죠. 에픽은 이제 미국말로 지린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인정받았죠. 그때 이제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느리더라고요. 미국이 걸어요. 뛰질 않아요. 시간이 없는데 자꾸 걷는단 말이에요. 이 영화를 내가 못 찍는 건 내 할 바가 아니야. 돈을 더 주든지 더 길게 찍어. 난 내 할 거 할란다. 걸어요. 그러니까
차도 빼야 되는데 한국은 차 뺄게요 이거 빨리 뺀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미국은 차 뺍니다. 그리고 딱 비상 느끼고 띵띵띵띵띵띵띵띵 딱 끄고 차 뺐습니다. 자 덜컥 가시죠. 걸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좋은 형님한테 조 감독님이셨는데 무전기 하나 달라고 해갖고 이제 한국식 스타일을 보여줬죠. 무전기 말로 다 설명하지 말고 이게 무전기는 그냥 한번 해줘라. 내가 알아서 타이밍 맞추겠다. 타이밍 맞춰야 되는 신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자칫하면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무전기를 숨겨놓고 코리안 스타일을 알려줬는데 좋아하더라고요. 빠르다고. 그렇죠. 가장 효율적으로 영화를 찍은 민족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최고예요. 네, 영주 배우 혹시 이런 롱테이크 장면에서 리허설 과정 같은 거 거치셨을지 아니면 어떻게 준비하셨을지 이런 과정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촬영하러 가기 전부터 한국에서부터 저랑 그 성광 배우님이랑 그리고 제가 대표님이랑 셋이 만나서 이 롱테이크 씬 때문에 되게 이야기랑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이거 시간이 많이 없고 몇 번 안에 끝내야 된다. 왜냐면 6분 동안 카메라를 들고 따라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촬영하기 전부터 많이 얘기를 했었고 촬영장에 가서도 동상 리허설을 한 3-4번 정도 많이는 안 하고 돌면서 맞췄었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가능하고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그 촬영 감독님께서 그냥 너무 이렇게 잘 따라와 주시고 맞춰주시고 하셔서 크게 생각한 만큼 걱정했던 것만큼 무리 없이 잘 넘어갔어요. 지금 영주 배우 마이크 드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이 작품에서 다수의 배우가 1인 2역으로 등장합니다. 가령 그리고 다른 배우들은 1인 2역으로 등장을 하실 때 두 캐릭터가 유사한 성격을 공유하고 있죠. 이를테면 그 공항 직원과 인쇄소 사장은 모두 이방인을 배척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또 그 여성 경찰과 의사는 또 태민에게 굉장히 친절한 인물로 그려지죠. 근데 반면 이제 영주 배우도 어떻게 보면 두 역할을 소화했다고도 보일 수 있는데 민지는 태민과의 첫 등장과 그 미국 남편과 살 때 정말 다른 인격을 지닌 인간처럼 등장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주 배우도 두 캐릭터가 아예 다른 인물이라고 상정하고 연기하셨을지 좀 그 각 두 번의 등장에 좀 어떤 성격을 부여하려 하셨을지 그런 고민의 과정들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봐주셨다면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그 한국인 민지와 미국인 민지가 누가 봐도 다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그 네이티브 완전 원어민이 아니니까 정말 원어민처럼 보일 수 있을까가 가장 키였거든요. 그래서 연기를 할 때 최대한 다른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었고 특히 미국인 민지로서 연기를 할 때는 이 태민이라는 존재가 나한테 아예 이방인이고 아예 낯선 사람이고 침입자로 생각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면서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애초에도 처음부터 대본 상에도 좀 둘이 다른 인물이라는 것들이 좀 명확하게 그려져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면접이 아니죠? 오디션 때도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감독님께서도 실제로 정말 차이를 뒀으면 좋겠다고 원하셔서 가기 전에 그 미네소타 액센트라고 하나? 그 특유의 억양을 레슨을 받긴 받았는데 제가 잘 흡수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할 정도로 되게 정말 다른 인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애초에 명시를 하고 시작을 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장성범 배우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 태민의 주요한 설정 중에 하나가 이 남자에게 천식이라는 질병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천식으로 고통받는 남자라는 이 설정이 불쌍할 정도로 끊임없이 달리고 쫓기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그 초반의 그 공항 장면이라든가 그런 보안관과 신문할 때의 장면을 제외하면 이 천식이라는 설정이 어떤 캐릭터의 행보에 장애물이 되거나 내지는 위기를 부여하는 데 쓰이진 또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좀 태민의 여러 가지 설정 중에 이 천식이라는 질병을 한 이유는 왜냐면 미네소타에서 찍어야만 하는 환경이었던 거는 맞았어가지고 네. 거기 제작 직원이 들어와서 미네소타에서 도와주니까 미네소타 간 거. 실제로 미네소타의 오로라가 좀 유명하더라고요. 저희는 몰랐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아이슬란드가 오로라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저희가 시간이 없던 이유도 오로라 시즌이 미네소타가 예약이 다 꽉 차요. 성수기여서 뒤에
호텔이면 뭔가 예약을 할 수가 없어서 5월 한 달 안에 다 찍어야 되는 상황이었었던 거거든요. 아마 네, 그랬던 거고. 두 번째 질문이 그 편집이 한 25분 정도 됐다고. 저희들 편집본을 못 봤어요. 못 받고 아마존 프라임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한국 걸로 결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못 보세요, 여러분. 저도 못 보고.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엔딩은 아니고 그 진짜 엔딩이 따로 있는데 그걸 25분을 날리고 이렇게 끝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뭐야 할 수도 있는데 돈 주세요, 2 만들어 드릴게요. 딱 재밌어지려 할 때 끝났잖아요. 이제 뛰어 넘어가고 쏘고 막 싸우고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찍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해외 나가실 일 있으면 해외에서 아마존 프라임에서 업로드 결제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들? 네, 저 뒤에 남성. 계속 들고 계셨어요. 네, 그 다음에 시켜드릴게요. 여기 뒤에 남성분 먼저. 스마일로 표시된 간판이나 풍선이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배우님들이 생각하시기에 감독님과 뭐 얘기를 했다면 거기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좀 네, 굉장히 표식처럼 등장하는 스마일 표지가 있죠. 좀 그에 관해서 두 분의 의견. 요거는 이제 차 사고가 나서 남자애가 기절을 했잖아요. 이 영주랑. 근데 그냥 제 상상이에요. 내내 기절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눈 감아도 소리는 들었을 거고 한 번쯤 이렇게 눈을 몇 번 떴을 것 같기도 해요. 그때 봤던 그의 잔상이 병원에서 풍선이잖아요. 표식처럼 남았다. 그러니까 이어서 말씀을 또 드리면 경찰서에서 여자 형사분이 갑자기 또 풀어주잖아요. 근데 그분이 현실에서 의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남자 경찰한테 잡히면 죽는 거예요. 저승사자 같은 거죠. 그래서 자꾸 잡아 넣으려고 그러잖아요.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너무 빨리 끌려가야 되는데 자꾸 태민이가 도망을 치잖아요. 근데 여자 형사님이 현실에서 의사기 때문에 나가야 찾을 수 있다. 찾아야 네가 여기서 나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고 직후의 모든 세상은 태민이가 생각하는 미국, 그러니까 타지에 대한 어떤 이미지,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이 친구가 짧지만 600명의 분들 의리와 이렇게 지켜주셔서 영화 재밌게 봐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영화 한 번 만드는데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100억, 200억, 300억 막 떠들어대잖아요. 300억으로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만들려면요 680만에서 700만이 봐야 되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블락버스터를 찍었습니까? 못자고 한 소리입니다. 아무튼간에 요거는 정말 적은 비용으로 찍었고 굉장히 타이트하고 짧은 시간에 찍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래도 영화 만들 수 있다. 정말 세세한 얘기를 다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뭐 기자 발급부터 해서 시간이 얼마나 없었고 우리가 막 오토바이 얘는 뒷좌석에 타고 막 킥을 쫓아다니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말씀 못 드리잖아요. 어찌됐건 영화는 만들어진다. 그리고 완성된 영화, 뭐 컷이 이쁘고 뭐 막 깔끔하고 조정하고 다 좋습니다. 근데 몰라요. 영화 재밌으면 장땡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 영화는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영화관이 비싸다고는 하지만 재밌으면 봐요. 왜냐? 스즈메의 문단속은 680만이 들었어요. 영화관이 비싸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재미없어서 안 간 거겠죠. 우리 영화도 재미없어서 안 갔겠죠. 근데 그것도 받아들입니다. 어찌됐건 작은 영화가 많이 만들어지면 리스크가 줄겠죠. 그리고 만좀 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영화가 없었잖아요, 최근에. 옛날에 이병헌 선배님께서 싱글라이더 찍었는데 그것도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끝났잖아요.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너무 좋은 영화거든요. 재밌고. 그러니까 많은 도전과 많은 기회를 줬으면 좋겠고요. 뭐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일지 모르겠으나 이 친구와 제가 한 번 더 만납니다. 7월에 이제 촬영을 들어가는데 거기서 또 우리 어브로드 팀원들과 만나서 새로운 모습으로 또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 저희는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연기를 안 시켜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재밌는 연기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기배우로 마지막 인사 전해주시겠어요? 2021년에 어떻게 보면 영화 거의 데뷔하다시피 찍었던 작품을 4년이 흘러서 이렇게 대중분들께, 관객분들께 공개하게 돼서 저는 같은 경우는 되게 떨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 정말 저렇게 연기를 했었구나 싶고 또 그 후에 제가 성장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GV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관객분들께서 그래도 그 영화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더 진심으로 봐주시고 나 궁금해주시고 다시 봐주시고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게 되게 뭉클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계속 하고 싶고 이런 작업 참 의미 있고 아름답다. 이 작은 공간에